하루가 다르게 격변하는 세상에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이 언젠가라는 주제는 현국인이면 누구나 관심사입니다. 여기서 격암 남사고 선생의 격암유록에 어떤 절차를 거쳐 통일 대통령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한반도가 통일되는지를 참고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간지사에는 기륭화복의 운이 작용하고 국가지사에는 흥망성쇠의 구군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륭화복의 운이나 흥망성쇠의 구군은 항상 변하는 것입니다. 쇠퇴의 구군 뒤에는 흥성의 구군이 도래하게 된다는 하늘의 이치에 한다면 장차 도래할 한국의 구군은 흥성의 구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흥성 구군의 열쇠는 아마도 38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38선이 무너져 통일대업을 이루게 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 구군 흥성의 역사가 열리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38선은 이미 우리 민족의 운명의 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예언을 참조한 참서를 보면 38선은 이미 우리 민족의 손으로 정해져 있음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00여 년 전 신라시대 원효대사의 비결서인 원효결서에 보면 고각분토 38중분이라는 글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고각이란 신성국물인 전우의 불로서 우리나라 지형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글귀에서는 고각의 땅, 즉 우리나라가 38선에서 남북으로 갈라질 것이라는 예언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일컬어지는 450여 년 전 명종시대의 학자이며 예언가인 격암 남사고 선생의 격암유록에 예언시라고 할 수 있는 38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 격암유록이 후에 위작임이 밝혀지긴 했지만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작을 했든 간에 많은 부분이 왜곡되거나 참석되었지만 진실로 남사고 선생의 예시력과 소시의 진인을 만나 비결을 전수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한 예언서로 조선시대에 써졌던 내용들이 현재의 현실과도 너무나도 일치하는 것을 보면 그 정확도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후손들이 아니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는 보기 드문 민족 경전인 동시에 비서라는 시각이 동시에 존재하며 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폐기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내용들이 있으며 그중 하나가 남북 통일에 관한 문제인데 그 시기와 함께 예문을 이곳에 소개하면서 그의 시 한 구절을 파자하여 풀어보면 38선에 판문점이 생긴다는 예언의 내용이 나오며 통일에 관한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38선을 예언한 원효결서나 격암유록에 대한 신빙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 38선은 우리 민족의 운명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38선의 역사적인 유래를 보면 임진왜란 때에는 일본과 명나라가 그리고 고한 말에는 일본과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분할 점령하기 위한 경계선으로 38선이 제기된 적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38선으로 갈라지진 않았습니다. 실제 38선으로 갈라졌던 것은 지금부터 70여 년 전 일입니다. 그것도 우리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외세에 의해 갈라졌으며 무조건적으로 그 당시 나약하고 무능했던 우리 탓만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도 운명적이지 아니었나 합니다. 그 당시 역사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소련과 미국이 북한과 남한에 진군하여 이 땅의 자국의 팽창 전략을 위한 분단의 38선을 그어놓았고 70년이 지난 오늘까지 민족의 분단선으로 고착되어 버린 것입니다. 38선은 우리 민족의 운명선이며 이것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인지는 하늘만이 알고 있을 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가 대한민국 흥성의 구원이 펼쳐질 때라는 것입니다. 격암유록에선 이 38선에 대해 이르기를 10선 반팔 38이요 양호 역시 38이며 무주 주점 38이니 삼자 각팔 38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38이란 글자가 많이 나오는데 앞뒤로 막 뒤섞여 파자도 많고 숨겨진 뜻도 많다고 합니다. 10선이 38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하고 8자를 합하면 나무 목자가 됩니다. 여기에 반자가 오면 판자가 됩니다. 그러면 38선이 옛날에는 판문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호가 뭐냐면 양호가 반대로 있다는 것은 문자를 뜻합니다. 판문점 할 때 문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양호가 반대로 있다는 뜻은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이 마주보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문자란 뜻도 되고
남북이 마주한다는 뜻입니다. 무주주점에서 그 다음에 무주주점이란 주점이 이게 뭐냐면 현재 판문점은 이전 1951년 10월 25일엔 이것의 널멀리 가게였다고 합니다. 즉 주점이란 이야기입니다. 주점을 했다가 무라는 것은 주자를 없앤다는 뜻이고 그러면 점자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판문점이 됩니다. 이렇게 38선이 판문점이 될 거라는 것을 이렇게 연에 알려졌는지 정말로 놀랐습니다. 이런 이치로 이 글자를 풀어보면 판문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감리록 38가에 나올 때는 이때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3자 각팔 38이란 무엇이냐면 각자가 38선으로 나뉘어져 다른 체제를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거죠. 그 옛날에 어느 누가 한국이 남북한으로 갈라질 줄 알았겠습니까? 일조 성태 38격에 좌우상망 한심사요 양호 오인 분발하 파세 38 역사시에 일조는 하나의 조선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태, 즉 한 개의 조선을 의미하고 그리고 격이라는 것은 분단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38선으로 분단되어 하나의 한반도가 이렇게 둘로 분단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좌우상망 한심사에서 좌우에서 좌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이고 우는 우파, 자본주의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상호 서로 쳐다보기만 하니 한심한 일이구나 하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뜻을 잘 봐야 합니다. 양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호를 따지면 호라는 것은 양호, 인연이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할 때 자축인 호랑이를 뜻하는 인연입니다. 호가 양인년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가 따져볼 때 그 하나가 1950년인 경인년이라고 합니다. 이때 6.25 사변이 발생했습니다. 즉 여기서 양호 중에서 하나는 6.25 사변인 경인년 195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오인을 합치면 뭐가 되냐면 붉은 주자가 된다고 합니다. 오인을 합쳐 빨갱이 공산주의가 되면 빨갱이 공산주의가 분발하여 공산주의가 침투하여 남한으로 침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세 38 역사시, 즉 다시 38선을 넘으면서 38선을 부셔버리는 그런 역사시에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가 바로 한반도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역학적으로 보면 한반도를 가빈으로 보면 경은 오행상 금융으로 목을 극함으로 경인년도에는 전쟁이 발발했을 수밖에 없어 이것이 양호 중의 경인년이고 또 다른 인년은 이민년이며 2022년이 됩니다. 이민년인 2022년에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회의고 권리나 헌법 개정에 따른 임기 단축, 선거법 개정이 없는 한 이민년인 2022년 3월 9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역학적으로 임은 오행상 수임으로 수생목으로 목을 생하므로 자연 한반도에서는 당해에는 전쟁 없이 다시 말해 2022년에는 다시 38선이 6.25처럼 무력으로 무너지지 않고 평화적으로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것이 무력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면 현 좌파 세력이 다시 집권하고 낮은 단계의 한반도 연방제가 실시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이 일단 단지 초기 한반도 통일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통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어서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역학상 그렇다는 얘기고 양호년을 보니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년 뒤 그때 분발한다는 것이 어떤 전쟁 아니면 그에 준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용사상투 폐령화 우명일기 무38에 옥둥취하 381 용사상투란 용과 뱀이 서로 싸울 때 용은 구세주이고 통일 대통령이며 이것은 해로 보면 용의 해이므로 그때 갑진년은 2024년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용은 통일 대통령이며 사는 사탄막이 반대파를 의미하고 우리 동이족의 부활을 반대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사는 해로는 을사년 2025년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서로 싸워 용이 먼저 패한다고 합니다. 통합 초기에는 처음에 통일 대통령이 패합니다. 그런데 우명일기란 이 용의 통일 대통령 구세주가 한 번 패한 후 다시 한 번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용기를 내서 그 구세주가 일어나니 무38, 즉 38선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용이 일어나
처음 패했다가 반격한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반격하니 38선이 무너진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엔 옥퉁취하 38일이라고 했습니다. 옥퉁취하에서 옥이라는 것은 성스러운 왕, 즉 천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왕을 옥이라고 표현했고 등이라는 것은 이것을 축하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기쁨, 축복, 경축 이런 뜻입니다. 취하는 가을밤이라고 하는데 가을 추수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후촌개벽을 준비하는 것이라 밤에 준비해야 후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스러운 왕인 천왕이 통일대통령이 됩니다. 이 등은 축하를 표시하는 기쁨 축복의 덕입니다. 그러면서 가을밤에 추수한 해가 38일입니다. 대한민국 부활 즉 동이족이 부활을 꿈꾸면서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런 예언서는 여러 학자들이 해석하는 게 맞다고 인정하고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통일에 관한 문제인데 그 시기인 38일과 함께 예문을 여기에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 통일의 시기를 못 박아놓은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사적 9월 용사는 진사년 적구는 붉은 개로 병수를 의미하므로 기쁜 달은 글자 그대로 통일이 되는 순간의 기쁨을 나타내고 옥퉁취하는 옥퉁이 켜지는 가을밤이라는 뜻으로 병수월이라는 9월 절기에 육식갑자 나부모행으로 갑진을사 복둥하라는 뜻으로 바로 뒤에 연결되는 38일은 수리적으로 38이며 오행으로 목을 뜻하며 목은 청간으로 가불이므로 38일은 용사적 9.2월과 연관하여 갑진년 을사년이라는 가불이라는 말과도 통합니다. 남북상하 태평가 남북상하 태평가는 남북이 서로 화합해서 태평가를 부른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2024년이 갑진년이고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다시 마룬안에서 말하길 통합진년하시 용사적구 희월야 백이민족 생진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통합이 되는 해는 언제일까요? 용사적 9.2월이라 병수월은 기쁜 달이라 백이민족이 다시 태어나는 해입니다. 이것이 38일인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진사년은 12년마다 돌아오고 9월 술월 역시 해마다 돌아오지만 병술월은 을경년에만 있고 지지 진사년과 짜맞추면 경진을사년이 되는데 경진년은 지난 2000년이어서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을사년은 다가오는 2025년입니다. 앞의 옥퉁취하를 옥퉁이 켜지는 가을밤이라는 해석에 나부모행으로 복둥하는 갑진을사가 된다고 했으니 2025년 음력 9월 병술월 갑을일에 통일이 된다는 말이며 이는 지난 경진년은 나붐으로 백납금이고 복둥하가 아니니 당연히 통일해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38가에서 보면은 용사상 투패룡하 음용일기 무산팔에 옥퉁취하 38이라고 했으니 여기서도 용이 처음에는 패하고 다시 일어나 38손을 없애고 옥퉁취하 38일을 맞이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경진년 2000년은 아니고 2024년 갑진년도 아니며 2025년 음력 9월 병술월 가불일에 통일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역설적인 추론에 의한 경합유록 해석은 어디까지나 상당히 주관적이어서 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전적으로 독자들의 판단의 몫이기도 합니다.